자, 일진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 장 초반부터 치고 나서 지금 10%대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 앞쪽에 보시다시피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쫙 위쪽 간다라고 표시를 해 놨었죠. 사실 현 시점에서 분석 같은 경우 뭐 사후 약방문격인 분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거 이제 이 시점에서 이거 다시 보는 이유는 이제 이거 어디 있냐라고 하면요. 자, 일진전기는 저 앞쪽에 내려갔을 때 리버설로 떨어지고 돌아 나오는 쪽에서 이미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의 1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왔을 때 이때도 분석을 해드렸죠. 그럼 이거 뭐 당연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역시 마찬가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일진전기의 경우는 이 종목 외에 자, 비교 대상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 전력주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보다 상위에 있는 종목들 4개의 종목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미 다 이미 분석이 다 나갔었죠. 그 분석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 가서 최근 같은 경우도 자, 일진전기가 신고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는 일진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멘텀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진전기보다 산일전기가 좀 더 싸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산일전기를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일진전기하고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이게 쌍둥이 같은 종목이에요. 자, 앞쪽에 예전에 저희가 분석에 들었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근에 자, 산일전기 저 나온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자, 공장 증설 들어가고요. 이익률이 35% 신고가 당일에 10일 전이죠. 산일전기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신고가 당연히 갈 것이고 이제 넘버 3를 다투게 될 것이다. 넘버 3 현재 효성 이 전력 설비주 쪽에 대장주는 기존에 뭐 전체로는 대장주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의 목까지 다 뺏어버린 효성중공업이 지금 시세로는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장주였던 대표주였던 현대 일렉트릭 넘버 2가 됐고요. 그리고 LS 일렉보다 이 산일전기가 더 빠르게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방을 드렸습니다. 넘버 3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었죠. 산일전기가 먼저 신고가를 들어갔고 그리고 네 번째로 LS일렉이 들어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진전기가 지금 5번째 신고가를 넘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앞에서부터 저 작년 이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던 전망치가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시세가 돌아가는 행태 역시도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 시세들을 보일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전력 설비주가 HBM주들보다 엔비디아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는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엔비디아가 밀리면 같이 밀리고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올라 들어가고 실제로 이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HBM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자,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군들이 몇 개의 종목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 드리는 지금은 이제 원전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만 원전 이전에 원전은 아직까지 전체로 업황으로 달린다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원전 해체 쪽으로 해서 후발 쪽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원전이 달려도 두산 에너비는 달려도 이거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한전산업 작년 7월달에 주가 못 올라들었거든요. 한전기술은 이번에 들고 왔지만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 작년 7월달에 고가는 못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 업황으로 달린다라고 하면 다수적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달린 게 아니라 SMR로 달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자,
최근에 DL, ENC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업황으로 달리는 쪽의 대표 종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방산 다 같이 달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역시 마찬가지 다 같이 달립니다. 조선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편차가 나긴 했습니다만 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오르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들, 세진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오르고, 그리고 화장품이 있죠. 자, 조선, 방산, 화장품, 그리고 바로 이 전력설비주 역시 마찬가지로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 업황이 워낙에 초호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종목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사상 최대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에 있는 대형주들도 효성중공업, LS일렉, 뭐 현대일렉 모두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형주급, 즉 일진전기, 산일전기, 여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전선주들까지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 화장품도 그렇죠. 그 화장품이 그래서 뭐 이방원, 조방원 하는 얘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 이제 LG생건은 탑2도 아니고 탑3로 밀려버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APR 같이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가는 종목들이 끌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업황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 누가 조금 더 나으냐 아니냐 그 차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자, 산일전기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진전기는 뭐가 다를 거냐라고 하면,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는 이거 쌍둥이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여기 일진전기 PER이 12개월 선행 PER 16.32배, 오늘 주가 올라 들어와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거 사면 돼요. 그래서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더 강력한데 아래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가 더 치고 올라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항상 탄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받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거 항상 조금 더 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똑같잖아요. 16.69배. 그러니까 산일전기가 먼저 신고가 올라 들어가서 16.69배가 됐는데, 일진전기의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주가에 있었죠. 키 맞추기 당연히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일진보다 산일전기가 조금 더 낮은 상태였고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고점에서 시작해서 이 고점 37,500원에서 2만원까지 밀려 들어갔죠. 이게 비교 차트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자, 바꾸고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LS는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네요. 자, LS일렉트릭, 일진전기, 그리고 산일전기에서 대형, 중형까지 5인방이죠. 5인방.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저쪽에 이제 뒤쪽에 이제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저 격차가 나 있는 걸로 보인다면, 보시다시피 지금 구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돼서 LS일렉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뒤처지는 구매에서 LS일렉 같은 경우로 추천을 드렸죠. 이게 이제 미주 쪽의 공략이 조금 늦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업황 호황을 바탕으로 해서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이거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후발주로 LS일렉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2위 자리에서 최근에 1위로 바뀌었다. 이게 표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 지금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달리 LS일렉이 대표주가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LS일렉 경우에 이 폭이 조금 성장률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최근 1년간의 상황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산일전기, 자, 이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고, 현재는 누가 제일 밑에 있죠? 일진전기잖아요.
이거 이 업황으로 달리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이 굴리 이게 자체가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데, 그럼 일진전기가 나쁘냐 이거죠. 일진전기가 나쁘냐라고 하면 나쁘진 않아요. 작년 하반기에 쟤들보다 이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를 노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이 두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공장 증설. 자, 공장 증설. 그 공장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전 한번 크게 뛰고 잠깐 조금 둔화된 성장률을 보였다가 공장 증설 효과면서 뻑 하고 뛰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진전기가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도 탑픽으로 꼽힌 적도 있고요. 여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공장 증설 효과면서 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실적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 3분기부터 이 공장 실적 기여 본격화 나오죠. 일진전기, 일진이라고 두들기면 안 되는데, 일진전기. 자, 여기도 들어가 보게 되면요, 뭐 업황이 워낙에 좋으니까 방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양 2공장 돌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더 앞으로도 또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S&D 삼양식품과 똑같이 공장 증설 들어가고요. 여기 관세 폭탄 피했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피하죠. 왜냐면 아쉬운 건 지들이거든요. 지금 어떡하든지 지금 어떻게 돌려야 돼. 그래도 여기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일진전기 공장 증설 완료. 그러니까 공장 증설 효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못 간 건 이제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 그래서 당연히 신고가 간다라고 앞서서 분석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뒤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게 뒤바꿔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신고가 들어가 난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받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 앞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신고가가 슈팅이 형태로 나오게 되면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은 신고가가 고가 슈팅으로 나로 들어가면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선, 방산 다 마찬가지예요. 신고가권에서 슈팅이 나오는 날은 그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신고가에서 슈팅 나오면 쉬고요, 신고가에서 슈팅 나오면 쉬고요, 신고가에서 슈팅 나오면 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굳이 여기서 안달복달하면서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이 5개 중에 뭘 살지 지금 관계가 없어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나은 종목을 사는 건데, 이런 건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서 이런 거 따라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애들 따라 들어오니까. 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전에는 현대일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현대일렉을 못 잡았으면 효성중공으로 순서대로 추천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현대를 이겼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추천 나간 게 효성중공업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S1렉 나가고요.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렇게 쭉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뭐 아쉬워, 이게 안절복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차례대로 기회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되면 이제 일진전기가 따라오서 이제 키가 쪼르륵 다 맞춰진 겁니다. 요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분리시키는 흐름이 나오죠. 섹터에서 종목별로 롱숏으로 이제 갈라치기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갈라치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활화된 갈라치기가 나오고, 그 갈라치기 나온 다음엔 그 다음에 다시 또 붙여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자, 앞쪽에서 그래서 넥스원 같은 종목 분석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라고 현대도로템을 올려들어가는데 넥스원은 이 아래로 까져. 요런 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그냥 사면 생으로 그냥 거저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이렇게 사면 이렇게 거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또 한 단계 낮은 거 사시면 또 먹는 거고요. 이 전력 설비주들도 마찬가지.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의 게임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넥선 사고
그 다음에 뒤에 따로 들어오는 거 사고요. 주도주 사고, 뒤에 사고, 그죠? GNC 에너지 사고, 산일전기 사고, 마린 사고, 세진 사고, 넥선 사고, 하나시스템 사고. 그래서 쭉 갔다가 이제 고가에서 눌려지는 쪽 흐름 들어가면 일부 덜어내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또 사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 쭉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뭐 일진전기가 가장 좋은, 아닙니다. 키맞추기라고 얘기 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 제로로 놔두고 살펴보십시오. 제로로 살고 사시면 다시 이제 주가, 일단의 주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판때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때 전재투자TV 살펴보시고요. 그럼 또 분석이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뭘 살펴봐야 된다 라고 다 나가잖아요. 산일전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일진전기 당연히 들어온다 얘기 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또 여기선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천 쭉쭉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홀딩 종목만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계좌 플러스 못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단기 종목들, 지금 원전 같은 종목들, 차익 실현 종목이 좀 들어있지도 않아요. 원전 차익 실현해서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 짧은 스윙 공략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현재 홀딩으로 쭉 뷰를 잡고 가는 종목들만, 홀딩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이거 수익률 지나간 것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플러스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손실 종목 하나도 없이 다 플러스인데, 지금 장에서는 손실 종목이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지수가 지금 3,000이 넘어 들어왔는데 손실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지금 계좌가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게임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 분들이 뭐 단타면 단타, 장중 단타면 단타, 뭐 1박 2일이면 1박 2일짜리, 일주일짜면 일주일짜리 묻어놓고 따따블 먹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